여기는 랩박스 에피소드 오늘 10. 와 맞죠? 벌써 10화야? 벌써 10화예요. damn. 저는 펑크맨 그리고 윤비 오늘의 게스트 콘다 반노아입니다. 예슬. 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또 밝게 해줄 수 없어요? 아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년 잘 보내셨어요? 아 신년 뭐 알잖아. 내가 못 보낼 사람이겠냐?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냈어요? 저희도 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앨범이 12월 달에 하루 차이로 나왔죠. 딱 둘 다 이렇게 겹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신년을 보내. 원래 아까 2023년을 포문을 열 수 있는 앨범이 될 수 있었는데 2022년을 닫은 앨범으로.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콘다 그리고 반느와르 씨 모셨는데 뭐 일단 각자 개인 소개 좀 해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콘다라고 하고요. 작년 12월 24일에 춤이라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반노아르이고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예각도시라는 정규 1집을 발매했는데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반느와르 씨 앨범도 콘다가 다 프로듀싱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각각 다르서 한 사람의 작품에 연이어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제가 두 번째 정규 앨범에 들어갔을 때 반느와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만들자. 정규를 만들고 있을 때? 네, 이 집을 만들 때 나한테 반말해도 돼. 이 집을 만들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지. 어. 반느와르한테.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에 들어가면서 뭐 스케줄을 맞춰다 보니까 발매 날짜가 우연히 좀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둘이 약간 마케팅적으로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뭐 그런 건 찾다 아니고.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그러니까 서로 유통사 같은 것도 찾다가 음. 발매 날짜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같은 유통사에서 발매를 그렇게 한 느낌. 그러면 콘다가 반느와르에서 프로듀싱 하게 됐던 계기? 아니면 뭐 둘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1집을 발매하고 박쥐라는 앨범을 내고 그 반느와르가 나한테 DM이 왔는데 사클에 올려놓은 작업물이었나? 어글리 아카이브라고 음. 사클에 올려둔 거 있었어. 그냥 아예 모르는 모르던, 사이인데. 모르던 사이고.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되게 잘한다 생각이 있었고 듣고 있다가 이제 2집 발매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와서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형은 저 콘다 앨범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오늘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아직 안 들어보셨구나. 실은 그 직장인이어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좀 랩과 힙합과 멀어져 가는데 다행히 이 랩박스를 통해서 근근히 좋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근근히 정보 충전을 여기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 오케이. 잡설각설하고 이제 춤 그리고 예각도시 앨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모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형은 아직 못 들어봤다고 하지만 그치. 앨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콘다가 일단은 이전에도 일단 저랑은 그라인드하우스라는 둘이 합작 앨범을 낸 적이 있었는데 객관적이라는 트랙이 있죠. 그때부터 합을 맞춰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콘다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된 게 있었는데 좀 주목하다가 이제 그 이후 아까 말했던 본인 개인 앨범 박쥐가 나올 때부터 약간 옛날에 코드쿤스트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정도로 거의 약간 프로듀서 앨범을 주목받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주목을 확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춤 앨범도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춤 뭐 소개 한번 해주죠. 왜 제목이 춤이고 앨범에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지. 인디언들에서 감명을 받아서 이제 만든 앨범인데 불을 막 피워놓고 이제 춤을 추잖아요. 이러면서. 네, 춤을 추는데 이제 그 무리들을 되게 음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로 봤어요, 저는. 그 네일의 밴디언들의 그 추장 모자 쓰고. 네네네, 맞아요. TP.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처음에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무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겨서 너만의 부족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춤을 추면 누군가 이제 나한테 오지 않을까. 또 피처링진들이 아주 화려해요. 몇면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춤 앨범에 저는 최소 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양반이 쓰고 싶은 피처링들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널 통해서 날 통해 부탁한 거야. 내가 그래갖고 뭐 넉사령이나 쿤디나 뭐 이렇게 다 연락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인정합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헤드헌터 역할. 그죠. 내가 A&R이야. 맞아, A&R. 그렇네. A&R. 월급 좀 주시나? 술 정도는 그 정도는 뭐. 술 정도는 뭐. 씨방시 기대도 안 그렇죠. 하고. 비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 정도면 네. 완벽하네. 이건 비트를 근데 주고 있어요. 이건 뭐 충분하죠. 몇면들이 화려한데
스월비도 있고. 아 솔비도 있어. yes. 아. 저는 그 트랙이 베스트였어요. 월비랑 한 거. 보내줬을 때 나 월비랑 게 제일 좋은 거. 대박. 근데 그 피처링들 각각 기용한 이유들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앨범이 상당히 되게 드라마가 있는 앨범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뭔가 힙합 앨범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콘다라는 친구의 어떤 프로듀싱 캐릭터가 어떤 영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차용하고 항상 내러티브를 좀 넣는 거를 좋아해서 스토리텔링이 이번에도 앨범에 많이 담겨 있는데 지난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헌사를 위한 앨범이었고 이번 앨범은 좀 다른 결이었어가지고 앨범에 담겨 있는 좀 디테일한 스토리나 그래서 각 피처링진들을 왜 기용했는지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부나 중반부까지 랩을 굉장히 잘하지만 그 음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을 배치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수월비 이번 트랙이 있던데요? 수월비는 성공하지 못하고 아직 그런 주목을 느낌 받지 못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 오버 그 메인스트림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쵸. CK 레벨까지는 아닌. 팝 아티스트가 못된 뭐 비유하면 그렇지만 문수진까지는 아닌. 키세이프까지는. 뭐 그런 왜 비유가 씨발 이게 맞나 살짝 들어가. 이게 맞장구를 계속 치고 있는데 이게 맞나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뭐 그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두고 이제 그 중에선 또 톤이 잘 맞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뭐 그 정도? 뭐 배치하는 건 뭐 그냥 단순하게 그 이유. 그러면은 1번 트랙에 그 보컬이 하신 분이 나르라고. 나르 잘하지. 이제 아예 싱글 한 장 없는 무명 무명. 아예 뉴페이스. 너무 어리기도 하고. 맞아. 어쨌든 인디언에서 영감을 받고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들을 좀 더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음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다른 부족처럼 생각을 하고 웅장하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되게 거인 같다. 그치. 그치. 그러면서 점점점 어두워지는 현실을 깨닫는 거죠. 비교하게 되는 거구나. 그죠. 나랑 저 사람들을. 그래서 저 무리에는 내가 속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닫고 그 마지막 트랙이 인디언 기우제라는 걸로 끝나요. 그 기우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 음. 같은 걸로 그냥 끝나요. 그거 제사를 지낸다고 결국 비가 오진 않잖아. 비가 올 때까지 지내면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배치를 그렇게 한 앨범. 일단 그 내러티브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전 좋습니다. 철학적인 좀 뭔가 문화적인 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 아직 안 들어봤지만 이 친구 그 사상이 아주 좋아가지고 사상. 그래서 사상. 앞으로 그 이제 래퍼를 복귀했으니까 윤비유가 왔으니까. 다음 그 랩 EP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좋아요. 너무 잘하는 친구고. 그러니까 오케이 춤 아직 안 들어보신 분 있다면 들어보시면서 또 이 얘기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반누아르. 반누아르. 반누아르도 사람들이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보게 되는 얼굴이 맞을까요? 그죠. 이제 랩한 지는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중고 신인이라고 해야죠. 이제야 뭐 엘리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되고 하니까 이번 앨범 예각도시 네. 발매하셨는데 예각도시 앨범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각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90도 이하의 앵글을 이제 예각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제 유년기의 어떤 유학생 시절을 담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를 담았어요. 그 유학을 어디 혹시? 프랑스에서 했죠. 제네바 프랑스와. 빵데 프랑스? 못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 이제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유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다. 뭐 인종차별을 담은 얘기도 있고. 프랑스가 또 인종차별 심하잖아요. 엄청 심하죠. 네, 유럽 전체가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프랑스 네. 그 두 군데가 제일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심하고요. 거기는 다인종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도 많고 흑인도 흑인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짬뽕이잖아요. 짬뽕인데 네. 그중 최하위 티어가 황인이에요. 와 진짜요? 네. 와 프랑스 안 되겠네. 아주 네. 음바페 듣고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유년기에 인종차별을 당한 기억과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점들 그리고 거기에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또 어떻게 다른지 느낀 점들을 담은 앨범이고 결말은 말 안 할게요. 지금 아직 그렇죠. 나온 지 말
별로 나온 지 안 얼마- 됐으니까 아, 그쵸. 영화로 치면 상영 기간이에요. 아 그러면 말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들어봐 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예각 도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예각 도시라는 단어는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정규 1집은 예각 도시라는 딱 아. 네 글자로 박아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드는 일단 음. 집어놨고 집어놨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상황 설정이 들어가는데 물론 스크립트는 제가 다 짰고요. 오. 근데 예각 도시 어감이 이쁘지 않나요? 아주 예뻐요.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그죠? 되게 멋있는 단어인 것 같고. 예.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프로듀서 하게 된 계기? 왜냐면 사실 아. 그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너가 곡을 만들 때 너만이 갖고 있는 패턴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음악을 왜 했냐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취미를 뭔가 뭐라 하지 하다가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통기타를 이걸 이제 맨날 악보만 보고 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악보로만 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 볼까로 넘어가서 입시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 어, 입시를 하고 대학교를 가보니까 별로 이제 나한테 도움되는 수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퇴를 하고 그럼 기타로 대학을 간 거였어? 아니 이제 작곡과로 간 거지. 아, 작곡가로. 작곡가로. 그래서 발라드를 처음에 이제 만들다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화성학을 알겠지. 발라드를 만드니까. 그지. 그러다가 이제 힙합으로 넘어오니까 만들기가 더 수월했던. 근데 그게 궁금하다. 발라드를 하다가 어떻게 힙합으로 넘어올 수 있지? 되게 완전 극과 극인 장르인데. 군대에 갔을 때 뽕에 취해서 상남자 뽕에 취해서 나 힙합 해야겠다 이제. 아, 마초니까. 아. 그때 이제 막 블랙넛님 막 한참 막 아. 100 이런 거 나왔을 때 어. 그때 막 아. 듣고 이거 해볼까 해서 했던 것 같아. 야마 있던 시절. 그죠. 오케이션형 날아다녔던 시절.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 해보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뭔가 너가 해줄 수 있는 조언, 첨언 있으면 하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나도 레슨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보통 뭐 808 베이스 찍고 뭐 드럼 막 그렇게 트랩으로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이론이 아예 안 받쳐줘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들이 많아. 근데 그게 감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레슨할 때 무조건 화성학을 알려주는데 이거에서 벌써 막히더라고. 화성학 어려우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코드부터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어하고 하다못해 샘플 찹에 베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예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싶어하는 베이스 친구들. 라인, 뭐 예. 탑 라인 짜는 거 뭐 그런 것들 애들이. 그래서 나는 일단 화성학이랑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같이 공부를 겸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듀서를 할 거라면 그게 안 된다면 뭐 감이 좋던지. 다 우리가 레슨을 하니까 난 항상 올 때 처음 얘기해 준 게 그거거든요. 나는 마술사가 아니다. 너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극적으로 뭔가 맞지. 사실 맞아.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갔다 나온 손오공 마냥 맞아. 파워업이 존나 돼갖고 네가 당장 엄청 슈퍼 래퍼가 될 수 있는 걸 장담은 못 해준다. 그냥 기차가 탈선을 안 하게 계속 이렇게 레일을 깔아주는 것뿐이지 결국 달리는 건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문들이 얘기하잖아. 야 씨바 힙합의 정답이 어디 있는데 뭘 배워? 그게 진짜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술에 뭐가 정답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배워? 이거는 예술인데 뭘 배우고 이론이 어딨어? 근데 어느 정도도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코어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약간 뭘 배워 이지를 하면 좀 웃긴 거죠.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음악으로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AIM이라는 회사. 그래서 AIM이라는 어플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타임 플레이트. 이것도 형이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오케이. 한마디로 그 초 단위 그걸로 금액을 정산시켜 준다라는 제도여가지고 실은 그 에임이라는 그 어플이나 그 마이롬이라는 데서 본인의 음악이나 그 작업물들을 올릴 수가 있어. 그걸 올리게 되면은 그 유저들이 그 곡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퍼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유저가 들은 숫자 초 이런 게 다 합산돼 가지고 유저들한테도 이제 수익금이 분배가 되고 본인들한테도 수익금이 분배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에임의 제일 큰 장점은 타임플레이 이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사나 그런 그 음악을 올리는 것도 힘들잖아. 포카라노스든 뭐 인터파크든 뭐 그 멜론이나 이런데 메인 페이지에 뜨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커리어의 인지도가 있지 않는 한 안 해주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통사 통해서 뼈 빠지게 곡을 올려도 결국 듣는 사람들이나 노출도는 없단 말이야. 거의 지인들만 들어. 맞아. 엄마 아빠 듣고 뭐 여자친구나 뭐 친구들 몇 명 듣고 샤워아웃 해줘.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돈을 벌겠냐. 그래서 에임의 제일 큰 장점은 그런 그 유통사나 이런 메인 페이지에
가격의 그런 압박감 없이도 쉽게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이게 선정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음악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티스트 배지라는 게 부여가 돼.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아티스트 배지라는 그 어떻게 보면 마크지 그 티어 있잖아. 뭐 트위터 블루 체크처럼. 그치.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본인의 그 곡을 못 올려. 아 이건 또 사운드 클라우드랑 다른 점이네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반 유저들과 음악인들이 차별화가 되게 돼 있지. 그래서 난 그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아티스트 배지가 있으면은 아티스트들만 모아놓아서 그걸 볼 수가 있거든. 상단에 뜬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안 유명해도 인지도가 없어도 그 곡을 올렸을 때 아티스트 배지라는 것 때문에 노출도도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지. 그 서클보다는 확실히 좀 더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그치. 그냥 막 아무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인스타스럽게 SNS 같은 기능도 많던데요. 그렇게 맞아, 활용해도 맞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형이 말했던 설명에서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내가 음악을 올리고 누군가 내 음악을 퍼가. 그러면 둘 다 돈을 번단 말이야. 그치. 결국 이거는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그냥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뭐 춤 만드는데 내 지분이 한 15%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중간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유통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아 주변 아티스트한테. 야 너 유통사 어디 했어? 너 유통사 어디 구해서 뭐 맞아. 했어? 근데 그 형 말한 것처럼 존나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 요새 유통사는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잘해줬는데 요새는 잘 안 받아줘요. 예, 더 많이 맞아. 빡세지고 이래져가지고 난 메인 페이지 걸리는 것 정도는 원하지도 않아. 그냥 진짜 그러니까 유통만 해줘. 이거라도 했으면 맞아. 좋겠어 하는 게 진짜 현실인데 존나 귀찮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 가서 또 뭐 계약서 쓰고 뭐 맞아. 얘기하고 되도 않는 미팅하고 결국에는 메인은커녕 뭐 그냥 맞아. 아무데도 노출 안 돼 있고 막상 해서 내도 거기한테 한 40% 떼어주고 그러면 맞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사클처럼 내가 편하게 올리는데 돈은 돈대로 벌고 심지어 멜론 1분 듣기로 들은 건 정산도 안 되는데 이거는 초 단위로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 보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콘다랑 반노하로도 이미 아티스트 배지가 들어가 있는 마이룸이 있는데 그거 뭐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그거 이것이. 화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도 또 반노하르 씨도 뭔가 편하게 올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면은 그치, 너무 그치, 좋고 그다음에 이게 네가 여기서 올리고 누가 너한테 연락이 오거나 또는 네가 여기서 어떤 아티스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임 맞아. 어플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